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이죠. 월요직설. 자, 오늘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 한 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려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이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만 봤어도 대통령 하는 동안에 이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처음 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민주주의 위기인데 예. 검찰총장 출신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장착해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대한민국 시스템을 좀 다 붕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되게 지금 보면 아연실색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기냐 개탄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분에 대한 수사 및 그 수사의 결과들을 내는 이 일도 정상적으로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경호처 내부가 많이 동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호처장이 이제 사임을 한 이후에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김성훈 이제 차장이라는 분은 기관단총으로 무장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만화 그리나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고 다 끌어내라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예.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현장에 있는 우리 일선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내가 저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러 왔지 예. 국회의원 잡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요즘 명령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죠. 예.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경호원들을 통해서 막으려고 한다. 그 경호원들이 그런 사병하에 응하겠습니까? 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만약에 시작되면 예. 경호원들이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좀 막아서는 척할지 모르지만 대체로 다 비켜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경호처의 소위 말하면 상급 관리들, 예, 김성훈 차장, 예,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분들만 남는 거죠. 김신 가족부장 이런 분들 다 연행 대상 아니겠어요? 막았으면. 뭐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체포가 되면 순순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체포 과정이. 저는 뭐 순순하진 않더라도 예. 그 지금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경호관들이 예. 뭐 무기까지 써가면서 경찰하고 말하자면 대치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좀 미루면 어떻겠느냐. 일각에서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수갑 채워서 끌려가는 장면을 전 세계 타전대계에서는 되겠느냐. 수갑 채워서 끌고 나오지 않으면 되죠. 모시고 나오면 되죠. 지금 이게 뭐냐면 조사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조사받으시라고 안내하는 건데 예. 무슨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도주 중에 뭐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럴 일은 없는데 예. 자꾸 이렇게 국민들에게 위험한 상상을 하게 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여론전이죠.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하는 변호사들, 예. 뭐 이런 분들 보면 아주 못된 정치들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변호인들이 선동전들을 하고 있잖아요. 선동전 정치를 하고 저게 있다.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선동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빨리 이런 일들을 빨리 조기에 수습하는 게 좋다. 이게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를 버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내일이 이제 헌재 변론기일인데 이제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포인트였는데 불출석합니다. 불출석 사유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시도로 불상사가 생기거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이동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체포 시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불상사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 아니겠어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안전이 무슨 안전이에요? 예. 아니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을 시도하는 분들이 무슨 위협 세력입니까? 테러 집단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전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주 나쁜 문제고요. 잡혀가기 싫다는 얘기겠죠? 예. 예. 그럼 뭐 그냥 계세요. 관저에 있다가 예. 체포영장 집행하면 되지 뭐. 언제쯤 될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예. 근데 주중에 분명한 건 이번에 영장 집행은 100% 됩니다. 2차는 네. 아하. 저렇게 왜 저렇게 버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격이 있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호원들의 속에 숨어서 그 술 먹고 있는 게 그게 대한민국 국격입니까? 빨리 나와서 떳떳하게 그냥 조사를 받으시고 조사 받고 다시 귀가하면 되잖아요. 예. 죄가 없는데 뭘 걱정을 해? 다시 귀가하면 되지. 재벌이 저리니까 못 나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안에서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얼마나 버텨요? 1년을 버텨? 제가 볼 때는 참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예. 결국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관저 앞에 대치도 의미가 없고 저 적당한 시점에 집행해서 조사 받으시고. 근데 지금 관저 앞에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또 이제 2차 집행 때도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 나타날 것이냐. 이제 최근까지 마지막 한 4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현장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또 사진도 찍고 화면을 많이 잡히고 그 사진 찍으러 간 거잖아요. 진짜 집행 막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왜 또 그분들의 본의를 무슨 본의예요? 제가 그분들하고 국회의원 같이 안 했습니까? 아, 다 해보셨으니까. 아니 진짜 체포영장 집행하러 경찰이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는다고요? 제가 볼 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 예. 그날 관저 앞에 간 것도 이제 지지자들 소위 말하면 극우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간 건데 예. 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그러세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당 지도부는 이제 의원들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일단 긋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 이 재미있는 게요. 예. 이 국민의힘이 과거 김재원 최고가 예, 그렇죠. 전광훈 목사 집회 간 것만으로도 윤리 징계했잖아요. 그랬었나요? 징계 넘겼죠. 아니 근데 지금은 말이죠. 가만 놔두잖아요. 뭔 짓을 해도 개인 윤상현 의원은 또 90도 인사도 하고 뭐 인사는 뭐 하든가 말든가. 예. 근데 제가 볼 때 원칙이 없어요. 개인 거기 가는 의원들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예. 이런 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 지도부도 제정신이 아니. 뭔 소리냐? 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법의 심판을 받을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예.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연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마땅치 않은데 옹호하러 가고 지키러 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 저는 이분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으면 대국민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자를 지키러 간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게 정치적 책략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밝힌다 하더라도 옳고 그른 것은 구분하면서 행동을 해야지. 지금 그 관저 앞에 간 의원들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친윤 의원들은 제가 볼 때 역사의 후퇴, 역사의 반동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란에 동조했다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친윤 의원들 이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민의힘이 살 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절연 안 하고 있고 맹윤까지 등장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른 중앙일보 분류죠. 네. 맹윤에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분류가 돼 있는데 김민전 의원이 그 백골단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주선을 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아 본인도 사과를 하긴 80년대 백골단에게 두들겨 맞던 저로서는 예. 이거는 무슨 망동이냐 전 정말 저는 분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분도 80년대 학번인데 84학번. 아니 어떻게 그걸 몰랐다고 말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84학번이 어떻게 그걸 몰라요? 저는 보면서 이 극우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좀 못하는 짓이었구나. 저는 정말 제게 되게 실망했습니다. 잘 보이게 되면 또 미래 또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고서야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윤석열 의원이 지금은 뭐 난리 나지만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다음에 나오면 찍어준다. 지금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봅시다. 다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 우리 국민들이 찍어주는 거 한번 눈 똑똑히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찍어줄 리가 없다. 특히 수도권에선 저는 뭐 100%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 내부 이제 제보 받은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뭐 총은 아니더라도 칼이라도 들고 체포를 무조건 막으라 지시했다라고 이제 윤건영 의원의 제보를 얘기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제보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 지금 이런 거예요. 윤건영 의원이 누굽니까? 청와대의 상황실장 출신 아닙니까? 국정상황실장. 예.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개 과거에 경호관들 하고 친분도 있고 예. 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키던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있다고 봐야 되죠. 일부는 제보받지 않은 걸 제보받았다고 주장할 분도 아니고 이분의 인품이나 의정활동 해왔던 이 색깔을 보면 되게 신중한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입증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말과 말로 받은 거니까 아마 대통령과 그때 그 모의를 하고던 분들은 뜨끔하겠죠. 네. 대여섯 명 모여서 얘기했는데도 다 전달되는구나. 네. 이게 뭘 의미하냐? 다 쓸데없는 짓이라 이거예요. 그런 작전 짜봤자. 예. 우리가 청와대 생활 안 해봤습니까? 경호관들 중에 우리 편 없습니까? 예. 예. 결국 시간 문제다. 이런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예. 좀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검찰총장답게 의원에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당당하게 본인도 경호관들한테 칼 차고 나가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이 희생시켜야 됩니까? 본인이 걸어 나와서 소환 조사 받으면 될 걸 왜 경호관들의 신변의 위협을 받을 사항 그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방해로 예. 그러면 이 양반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데 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난 매우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LA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 항공기 참사 관련해서도 글을 올렸었고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올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불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예. 네. 그런 거 굳이 왜 그런 거 하고 있냐 할 필요는 없는데 예. 대한민국의 발등에 불부터 껐으면 좋겠어요. 본인 때문에 좀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예. 좀 지금 뭐 외국에 뭐 그런 걱정을 전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 본인이 할 도리를 하면서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 예.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상황 걱정 공감은 하나. 네. 대한민국 상황도 좀 챙겨라. 네. 본인이 꺼야 할 지금 대한민국 불이 지금 한두 건이요. 자, 이런 건 내란 특검법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주 내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외환죄가 추가가 돼서 이게 쟁점이에요. 사실은 이제 대법관 추천 그 부분 두 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없앤 상태.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도 괜찮다는 반응이 있는데 왜 외환죄를 추가했냐 이 부분의 논란입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제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북쪽을 자극해서 일정한 형태의 남북관계의 충돌과 분쟁을 만들고 그거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 고 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오갔던 건 사실인 걸로 보이고 예. 시도가 됐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진상을 좀 밝혀보자고 하는 취지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조차도 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으면 충분히 내란 특검 정도는 저는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이 정도를 합의를 못하면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의 수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그렇죠. 근데 지금의 시스템상 수사기관 사이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도 여러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혼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유일한 게 내란 특검인데 그걸 반대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혼선을 지적하면서. 예.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리인 이런 사람들도 계속 수사기관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특검으로 빨리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 그 수사권 논란도 여전히 반대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걸 상황이기 해결하면 될 거 때문에. 아니에요. 수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수사 방해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자. 그러면 그거는 하루 앉아서 몇 시간 상의하면 다 조정할 수 있죠. 권성동 저 대표가 2016년, 17년에도 다 해봤고 뭐 이거 못할 검사 출신인데 쉽죠. 자꾸 지금은 보면 자꾸 트집을 잡아요. 예.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비공개로 만나서 몇 가지를 점검해서 예. 좀 맞춰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보다는 실제 여야가 좀 만나서 대화할 필요가 있죠. 저는 지금 박찬대 대표와 권성동 대표,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을 대리하는 수석 부대표 간에 물밑 대화해서 내란 특검법 정도는 명칭 뭐부터 여러 가지 대상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는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도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할 해야죠. 필요가 있겠다. 네.
만약에 외환을 빼달라는 요구를 수사는 한다면 어차피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뭘 뺄 거냐 이런 것부터 따지고 들어갈 건 없어요. 가서 만나서 예.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법 이 선포 이후에 생겨진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제대로 수사만 할 수 있다면 뭘 넣고 빼는 거예요? 다 기술 실무적인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도 여야 합의 많이 해봐서요. 예. 지금은 여야가 만나서 이 문제는 저는 합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봐요. 근데 공개적으로 떠들지 말고 예. 좀 물밑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도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진짜 진심으로 예. 내란 특검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소소한 항목들은 절충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속보로 들어온 게 의원총회에서 계엄특검법 발의를 이제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결론을 못 냈다고 하고 내일 다시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요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친윤 의원들이 또 태클 걸었겠죠. 뭐 굳이 우리가 중불나게 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태클 건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소수의 이 친윤 결사대 얘기를 듣고 갈 거냐. 아니 어차피 특검 안 할 수 있어요. 특검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게 맞죠. 이게 뭐 특별히 무슨 뭐 새로운 게 추가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죄가 없으면 처벌 못 해요. 예. 없는 죄를 만드는 특검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로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고발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카톡 계엄령이다. 또 이렇게까지 또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좀 뭐 그냥 의원들끼리 그냥 말싸움하는 거죠.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뭐 그게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용기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계속 내란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계속 엄벌하자는 얘기를 해왔으니 사실이 아닌 거를 의도적으로 퍼나르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뭐 그게 무슨 또 계엄령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인데 그 기준을 전용기 의원이 정합니까? 가짜 뉴스가 판단되면 처벌하자 이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제 프레임을 민주당이 국민들 카톡까지 보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카톡을 봐요. 이게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나치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를 이렇게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가짜 뉴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 근데 이제 어떤 걸 가짜 뉴스로 볼 거냐? 그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거지 뭐 전용기관이 판단합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앱이. 그래서 제보 센터까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과하지 않다. 아니 어차피 수사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이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서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할 거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그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어서 다만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자. 아 우리도 퍼뜨리려면 뭘 못 퍼뜨립니까? 별의별 음모론을 다 만들 수 있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정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제 정상화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이 반격자력 작전을 피면서 여론 선동을 시작했는데 일부 효과를 봤죠. 보수가 결집하고. 근데 어느 선에서 할 거냐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계엄을 옹호하거나 잘했다고 하거나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이면서 오히려 이 문제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의 사과도 잘 보면요. 국민 여러분에게 혼란과 충격을 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계엄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충격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죠. 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지. 충격을 줘서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니. 지금 이런 식의 스탠스들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치 게임이 아니에요. 역사 게임이에요. 지금 이걸 정치 책략과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이. 큰일 짓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이런 아젠다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자꾸 이렇게 사소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서 게임하듯이 지금 우리 공격하거든요. 효과 좀 보신 것 같죠? 예. 큰일 나십니다. 자, 아까 이제 결집 말씀하셨는데 최근 여론조사 추이가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40.8%, 42.2%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0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국민의힘 40.8, 민주당 42.2, 이 수치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맞을 리가 없죠. 맞을 리가 없습니까? 아니 그럼 대한민국이 예. 지금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제 뭐 조국 혁신당 지지층도 있고, 예. 그러면 지금 무당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80%가 특정 정당을 83이네요. 83, 그러니까 83%가 예. 1당 2당을 지지하고, 예. 조국 혁신당도 옛날에 한 10% 나왔잖아요. 예. 그럼 무당층이 10%밖에 안 돼요? 17%가 이제 다른 정당 혹은 무당층. 네. 예.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이 예. 옛날에 무당층이 25% 30% 됐는데, 예. 이 개헌 국면 이후에 갑자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83%가 됐어요. 조국 혁신당까지 하면 한 90%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최근에 주요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좁히는 추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정당 지지율에 대한 조사는 춤을 추는구나, 정확하지 않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렌드를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가요? 그 모 언론사가 의뢰해서 했던 그 무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된다. 예. 그 조사가 그게 여론조사가 맞습니까? 그런 거를 여론조사 결과라고 공표하는 언론사나 또 그 여론조사 기관들, 예. 예, 미국이나 영국 서구 같으면요, 예. 여론조사 회사가 문 닫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전에도 지지율이 20%였는데 예. 계엄 이후에 40%가 됐다. 그게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저는 좀 검증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서 지난 3일에서 4일 실시했던 그 여론조사 맞습니다. 결과인데, 네. 그것도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사들은 예.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고 전략 짜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조사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런 조사들은 그 데이터 값을 신뢰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저더러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전보다 계엄령 이전보다 예. 지지율이 더 높아지자 졌다. 그것도 2배나. 예. 그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걸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조사하신 분들도 만약에 거기서 일정한 데이터값 조작이나 문항 설계에 일정한 이 소위 말하면 자의적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면 예. 본인들도 못 믿을 거예요. 조사하신 분들도. 자의적 장치라면 조사 방식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방법이... 질문 방식? 명태균 씨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방식이 예. 있다고. 네.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ARS 조사 방식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또 안 하면 방심해서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네.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을 여론조사를 들여다본 제 경험으로는 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별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 값은 아니고 트렌드도 별로 검토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특히 정당 지지율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짧게 20초. 그런 탄핵 심판 결과는 어느 정도에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3월 달에 나오겠죠. 3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직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